지금 자, 140 쪽부터 할게. 잘 들어. 일단 전자기 유도라는 개념은 코일하고 자석 사이에 서로 상대적인 운동이라는 말이 뭐냐면 자석이 움직여도 괜찮고 또는 자석이 정지된 상태라면 코일이 움직여도 괜찮은 거야. 결국은 둘 중에 누군가가 움직이면서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는 것에 따라서 유도전류가 발생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보자. 코일 근처에서 자석과 코일의 상대적인 운동으로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무엇이 변한다 그랬어? 자기선속이 변한다 그랬어. 자기선속. 자, 그래서 자기선속을 나타내는 기호는 이렇게야. 자기선속의 단위는 WB라고 쓰고 웨버라고 읽어. 그리고 자기선속을 계산하는 공식은 자기장의 세기 곱하기 단면적. 그래서 B는 T라고 쓰고 테슬라. 그리고 S는 단면적이니까 제곱미터. 이렇게 곱한 게 웨버인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선속 변화율이 나와 있지 않아. 제가 나와 있지 않으면 우리가 테슬라 곱하기 제곱미터를 해서 웨버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리고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전자기 유도라고 하고 이때 흐르는 전류를 무슨 전류? 유도전류라고 불러요. 알았죠? 이게 이제 기본이야. 자, 그리고 나서 그림은 막대 자석의 N극이 솔레노이드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야. 자, 이 방향에 관한 법칙이 누구였어? 사람 이름 기억나지? 렌츠 법칙. 그렇지. 렌츠 법칙. 그러니까 원래 움직여야 되는 방향과 반대 방향이라고 했다. 그럼 잘 봐.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N극이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중요해. N극이 멀어지고 있다는 건 멀어지는 것을 방해해야 되기 때문에 잡아 당겨야 되는 상황이지. 그래서 코일의 왼쪽에는 당겨야 되기 때문에 S극이 형성이 되고 오른쪽은 N극이 형성이 되는 거야. 그림이 흑백이야 원래. 원래 책 자체가 흑백이야. 책 자체가 흑백이야. 번호만 빨간색이야. 자, 그래서 만약에 오른쪽이 N이고 왼쪽이 S라면 손을 이렇게 접어야 되겠지, 그지? 이렇게 접지? 그러면 전류 올라오는 거 표시를 해보면 여기서 올라오는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거야.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가니까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전류가 움직이는 방향은 A, R, B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여기까지도 괜찮지? 자, 그 다음에 490번. 다음은 전자기 유도에 대한 설명이다. 코일에 방해하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수록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 속의 시간의 변화율이 클수록 크다. 자, 이건 패러데이. 그 다음에 코일에 발생하는 유도 전류는 자기선 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다. 렌츠지. 그래서 1번입니다. 테슬라 법칙은 뭐예요? 테슬라는 전기와 관련된 법칙. 자기장의 세기에 따라 전류가 세지거나 작아지거나 뭐 이런 거야. 다음에 그림은 막대 자석과 솔레노이드를 이용한 전자기 유도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검유계에 전류가 흐르는 경우 어쨌든 누군가 움직이면 된다 그랬어. 잘 봐. 솔레노이드에 막대 자석을 가까이 한다는 건 가까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잖아. 그지? 이게 괜찮아.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에서 막대 자석을 멀리 할 때 얘도 괜찮아. 하지만 내부에 정지시켜 놓으면 무엇이 0이냐면 자기선 속의 변화율이 0이기 때문에 유도 전류가 발생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움직여야 돼 무조건.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됐죠? 492번. 솔레노이드에서 막대 자석의 N극을 멀리하는 순간, 자, N극을 멀리하는 순간 검유계의 바늘이 왼쪽으로 움직였대. 그러면 검유계의 바늘을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N극을 가까이 하면 되겠네. 맞아요? 그럼 보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자, 코일이 있다고 해보자. N극이 멀어지고 있어. 그렇다면 코일의 왼쪽에 S극이 생기면 된다는 거잖아. 그럼 S극이 생기도록 만드는 상황을 만들면 돼. 자, 그러면 솔레노이드에서 막대 자석의 S극을 멀리해. S극이 멀리하면 N극이 생기는 거지. 그럼 얘는 안 되는 거네. 그렇지?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방법 아니에요? 쟤는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왼쪽으로 움직일 때 S극 유도되는 거니까. 그러네. 반대로. 그럼 얘가 맞겠네. 기억이 맞네.
같은 방향을 찾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을 찾는 거였어. 자,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에서 막대 자석에 S극을 가까이 해. 그럼 S극이 생기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얘는 안 되네. 얘는 S극이 생기는 거니까.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에 막대 자석에 N극을 가까이 하면 N극이 생기는 거지. 맞아? 그럼 얘는 괜찮네. 그래서 기억 디귿입니다. 3번이에요. 됐죠? 문제를 끝까지 읽어야 된다. 선생님처럼 읽다 말면 안 돼. 자, 검육의 바늘이 더 큰 폭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 3가지. 자석을 많이 감는다? 많이 흔든다. 빠르게 움직인다. 맞습니다. 자, 그 3가지. 그 다음에 494번. 그림 가와나는 코일의 중심축을 따라 운동하는 동일한 자석이 코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지점을 같은 속도로 지나가는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거야. 가문수는 NB가 NA보다 많다라고 했어. 가문수가 클수록 유도전류 세이 크다 그랬지? 기억나지? 네. 그럼 보자. A의 내부에서 그럼 일단 자석의 방향부터 찾자. N극이 가까이 오면 P쪽이 N극이 되고 Q쪽이 S극이 되는 거지. 맞아요? 네. 그러면 자 외부에서는 N에서 S로 이렇게 들어가지만 내부에서는 S로 N으로 이렇게 가잖아. 기억나지? 맞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라고 해야 되냐면 Q쪽에서 P쪽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줘야 돼. 이해되지? 내부니까. 외부가 아니라 내부야. 자, 그 다음에 A와 B의 유도되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 당연히 가문수가 더 많은 VB의 크기가 VA의 크기보다 커야 되는 게 정상이지? 네, 맞습니다. 다음에 495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 가르쳐줬냐면 유도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가 중요하다 그랬어. 자, 구리관과 알루미늄관은 둘 다 도체야. 얘네들은 도체. 하지만 누가 더 센 도체냐면 구리관이 조금 더 센 도체야. 그러면 만약에 일정한 높이만큼 막 이 지금 자석들이 있잖아. 똑같은 높이에서 낙하를 시켰을 때 플라스틱 관은 중간에 유도전류라는 거 발생시키지 않고 그대로 다이렉트로 떨어져. 그러니까 얘는 가지고 있던 역학적 에너지를 그대로 가지고 떨어진단 말이야. 공기의 저항과 마찰이 없다면. 그런데 알루미늄 관이나 구리관은 떨어지면서 중간에 유도전류라는 걸 발생을 시켜. 구리관이 뭐 편의상 알루미늄관이 이만큼이라면 구리관은 더 많다라고 하자. 그러면 당연히 떨어지면서 구리관은 더 많은 에너지를 뺏기고 내려오는 거야. 그치? 뺏기고 내려오고 얘도 내려와. 그럼 우리가 떨어지는 시간 생각해보자. 누가 제일 먼저 떨어질까? 떨어지는 플라스틱. 시간. 옳지. 플라스틱. 그 다음에 이제 알루미늄, 그 다음이 알루미늄. 구리. 옳지. 하지만 유도전류가 발생하는 관은 구리하고 알루미늄만이지. 그리고 속력은 누가 제일 빠를까? 플라스틱. 옳지. 얘도 풀알. 반대로 했다 부등호. 떨어지는 시간이잖아. 구리가 세잖아. 시간은 더 느리게 떨어지는 게 큰 거잖아. 그지? 됐어요. 됐지요? 됐니, 수혁아? 네. 자, 그 다음에 496번은 그 패러데이 기전력 계산하는 공식이 V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였어. 기억나지? 이럴 때 N이 가문수였어. 그러니까 결국 기전력이 뭐냐면 전압이고 얘가 전압이야. 단위는 볼트잖아, 볼트. 그지? 그러니까 가문수가 많을수록 기전력은 세고 그 다음에 시간적 변화율, 자기선 속의 시간적 변화율이 클수록 세고. 알았지? 그럼 그대로 해볼게. 여기서 니네 학교에서 맨날 물어보는 질문이 있다 그랬지? 이 마이너스 이건 뭐야? 방해하는 방향. 그렇지. 자기선 속의 변화율을 방해하는 방향. 그 방향이라는 뜻이야. 계산하자. 100 곱하기 시간 2초. 2초분의 4. 4웨버에서 8웨버가 됐다면 변화율은 4웨버지. 그러면 몇이야? 200V. 그래서 200V입니다. 알았죠? 네. 전압이에요. 그 다음에 497번. 자, 그림은 빗면을 따라 내려온 자석이 마찰이 없고 수평한 직선 레일에 고정된 솔레노이드 중심축을 통과하는 모습이야. 그러면
P에 다가가기 전까지 얘는 원래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야. 아직 자기 그대로 역학적 에너지 가지고 있어. P까지는. 근데 솔레노이드에 지금 가까이 다가가니까 N극이 가까이 다가가고 있잖아. 켜질 거야. 걱정 마. 그러면 당연히 솔레노이드 왼쪽은 N극이 돼야 되고 오른쪽은 S극이 돼야 돼. 맞지? 자, 그렇다면 P를 지날 때니까 전류 방향 찾자. 얘가 그렇다면 손가락 이렇게 감아야 되지. 이렇게 해야지만 여기가 N이 되는 거지. 그럼 어디서 올라오는 전류가 흐르고 있어? S쪽에서 올라오는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네. 됐어요? A 저항 B. 맞네. 맞습니까? 그럼 틀린 건 3번이네 일단. 자, 1번. 자석의 속력은 P에서가 Q에서보다 빠르다. 당연히 맞고.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도 당연히 P에서가 Q에서보다 크다. 이것도 맞지? 저항이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자석이 P를 지날 때가 당연히 왜 더 세냐면 P를 지날 때는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만큼으로 미는 거잖아. 그치? 근데 빠져나올 때는 일부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뺏기고 나온 다음에 나오는 거니까 여기일 때보단 여기일 때가 훨씬 작겠지 에너지가. 그치? 전기력이 더 작아. 됐어요. 자기력이 작다. 그래서 얘는 맞고.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 내부에서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자석이 P를 지날 때랑 Q를 지날 때 당연히 반대겠지. 왜냐하면 P를 지날 때는 왼쪽이 N이고 오른쪽이 S지만 Q를 지날 때는 오른쪽이 N이고 왼쪽이 S니까 당연히 방향이 반대잖아. 그치? 그래서 다르다가 정답. 답은 그래서 3번이에요. 얘는 A 저항 B여야 해. 방향은. 여기까지 괜찮니? 나이스. 여기도 좀 지울게.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한 거라. 자, 보자. 그림과 같이 고정된 코일에 발광 다이오드를 연결하고 막대 자석이 코일을 통과하도록 떨어뜨렸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야 얘. 이 녀석이 굉장히 중요해. 왜냐하면 다이오드는 순방향일 때는 불이 들어오게 전류가 흐르고, 그치? 전류가 흐르고 역방향일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 이게 중요하지. 그러면 얘는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정류작용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자기하고 맞는 순방향일 때만 전류가 흘러. 그럼 봐봐. 지금 가는 막대 자석이 코일에 가까이 접근을 했더니 빛이 방출된대. 그러면 N극이 가까이 갈 때가 순방향이라는 거잖아. 맞아? 그렇다면 우리 자석 해보자. N극이 가까이 오면 위쪽이 N극이고 아래쪽이 S극 이렇게 되는 거네. 맞죠? 예. 그렇다면 손가락 해보자. 이렇게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올라가고 있는 거냐면 전류가 S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A에서 B. 옳지. 이렇게. 이게 순방향이야. 이해돼? 이게 순방향이야. 현재가 순. 자, 그러면 볼게. 옳지 않은 거 찾자. 가에서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A, LED, B이다. 당연히 맞지? 나에서 LED에 빛 방출되지 당연히 않겠지. 역방향이니까. 그 다음에 나에서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자, 코일에 전류가 아예 흐르지 않지. 역방향일 땐 전류 흘러 못 흘러? 못 흐르잖아. 그럼 얘 틀렸어. 3번이 무조건 틀렸어. 전류 흐르지 않는다야. 방향 없어 그러니까.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왜냐면 더 높이 있잖아 자석이. 맞아요? 그 다음에 자석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 얘도 왜 틀렸냐면 가는 자기력이 작용을 하잖아. 그치? 왜냐면 유도 전류라는 걸 발생시키기 때문에 코일과 자석 사이에 전류라는 게 발생을 한단 말이야. 그치? 하지만 나는 역방향이야. 역방향이면 뭐가 똑같냐면 여기에 코일이 끊어지고 연결이 안 된 거랑 똑같은 상황이야. 그럼 자기력이라는 것 자체가 없지. 그러니까 얘는 아예 말 자체가 틀렸어. 나는 자기력이 발생하지 않아. 아, 정류작용 때문에. 그러니까 말 자체가 틀린 거야. 이해돼? 자기력이라는 말 자체를 쓰는 게 왜냐면 가는 자기력이라는 게 있지만 나는 코일의 자기력을 주고 있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야. 왜? 전류가 끊어져 있으니까. 그냥 물체가 떨어지는 것과 똑같아. 됐어요? 그래서 3번, 5번입니다. 그 다음에 499번 또 중요해. 이거 왜 중요하냐면 코일이 되게 얇잖아. 얇아도 항상 위아래는 나뉘어 있고
N극과 S극은 정해질 수 있어.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 자, 그러면 지금 얘가 P를 통과할 때 Q를 통과할 때인데 우리한테 힌트를 줬단 말이야. 막대 자석이 Q를 지나는 순간 그러면 Q는 아래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야. 그럼 현재 자석이 고리에서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 맞죠?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멀어지고 있는데 지금 금속고리에 이쪽으로 유도전류가 흐른대. 그렇다는 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지? 네. 수혁아 보고 있니?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봐야 돼.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거야. 그럼 엄지손가락이 위를 향하니까 코일의 위쪽이 N극이고 아래쪽이 S극이라는 거잖아. 맞습니다. 그렇지? 그럼 만약에 코일의 위쪽이 N극이고 아래쪽이 S극이라면 멀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S극이 생겼다는 건 떨어지고 있는 위쪽이 N극이라는 이야기잖아. 네. 맞니? 당겨야 되니까 S극이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자석의 윗면은 S극이고 N극이고 아래쪽이 S극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 됐어요? 그러면 막대 자석의 윗면은 N극이다. 당연히 맞아. 막대 자석이 P를 지나는 순간 그렇다면 금속 고리에 유도되는 전류의 방향은 반대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니은 맞고. 그래서 S극이 유도해야 그 다음에 막대 자석이 P를 지나는 순간 청력 작용하는 거 맞지? 가까워지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막대 자석이 Q를 지나는 순간 당연히 얘는 당겨야 되니까 뭐가 작용해야 돼? 인력이 작용해야 돼. 얘도 맞네. 그 다음에 막대 자석이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금속거리에 흐르는 유도줄의 색이 일정하지 않다고 선생님 분명히 이야기했어. 왜? 얘가 점점점 가까워졌다가 점점 멀어졌다가 하잖아. 그러면 가장 가까울 때가 유도전류는 세단 말이야. 일정한 높이에 있을 땐 아예 흐르지 않고, 그치? 그러니까 얘는 세기가 일정한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바뀐다야.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했어? 교류라고 가르쳐줬지. 교류라고 가르쳐줬던 거 기억나? 전자기 유도 때문에 생기는 전류를 직류가 아니라 교류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자, 막대 자석이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막대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것도 말도 안 되지? 역학적 에너지는 점점 감소해야지. 감소. 됐어요? 됐니? 다음에 500번. 얘도 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개념만 알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그림은 높이가 h인 빗면 위의 점 A에 가만히 놓아 빗면을 따라 내려온 막대 자석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원형 도선 AB의 중심축을 따라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PQR은 AB의 중심축상에 있는 점이래. 그러면 P일 때가 역학적 에너지 가장 크겠지. 그 다음에 Q일 때, 그 다음 R일 때겠지. 왜냐하면 P일 땐 아직 전기에너지로 주기 전이잖아. 그지? 하지만 Q는 A한테 전기에너지 뺏기고 나온 상황이야. 그리고 R은 B한테 또 뺏기고 나온 상황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역학적 에너지가 남아있는 상태만 보면 R이 제일 작다는 이야기야. 맞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속력은 어디에서 더 느려야 돼? R에서 느려야지. 그래서 틀렸어. 느리다 아니고 빠르다라고 이야기해야지. 그 다음에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는 Q에서가 A에서 당연하지? Q에서가 A에서보다 작은 게 맞잖아. 그 다음에 자석이 Q를 지날 때 AB가 자석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 선생님 이게 완전 중요하다 그랬어. 이거. 자, 자기력의 방향은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 이거 불변이야, 불변. 절대 변하지 않는. 알았지?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이 반대 방향이야. 그렇다면 얘네들이 전부 다 얘도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고 얘도 오른쪽으로 가고 있고 얘도 오른쪽으로 가고 있잖아. 그치? 그렇다면 얘네들한테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전부 다 어느 쪽이야? 왼쪽이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자기력의 방향을 질문할 때는 물체가 어느 쪽으로 플러스 X쪽으로 운동하고 있는지 마이너스 X쪽으로 운동하고 있는지 또는 플러스 Y로 운동하고 있는지 마이너스 Y로 운동하고 있는지 봐야 돼. 알았지? 그래서 운동하는 방향과 항상 반대 방향이야. 맨날 오답으로 나와. 절대 틀리면 안 돼. 알았지? 선생님 그럼 이게 어떻게 이렇게 그거 상관없이.
자, 잘 봐. 지금 여기 P에는 A와 청력이 작용할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상관없이 그냥 청력 작용하고 또 땡기고. 그러니까 그걸 굳이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기 시작하면 이제 머리가 엉키기 시작하는 거야. 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봐라. 여기서는 얘가 인력이 작용하니까 자석은 이쪽으로잖아. 자, 봐. 왼쪽이잖아. 맞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얘도 청력이 작용하니까 여기 또 왼쪽이겠네. 여기서는 밀리니까 당겨지니까 인력이 작용. 얘도 왼쪽이겠네. 다 왼쪽이잖아. 그래서 굳이 이거를 하나씩 디테일하게 생각해보지 않더라도 항상 자기력의 방향은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과 늘 반대 방향이야. 알았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선생님이 강조하고 있어. 나중에 똑같은 거 나왔는데 또 틀리기만 해. 혼날 거야. 자기력의 방향은 어디라고?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 절대 잊어버리지 마. 무조건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온단 말이야. 애들이 진짜 잘 틀려. 신기하게. 진짜 맨날 틀려. 되게 웃겨. 자, 다음에 그린 가는 고정된 원형 자석 위에서. 여기서는 어디가 중요하냐면 얘가 중요해. 위치. 자, 지금 뭐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0에서 T2까지는 B에 가까워지고 있어. 보이지? A에서 B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렇다면 0에서 T2까지는 자석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야?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야? 0에서 T2까지는 자석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그래프일까? 멀어지고 있다는 그래프일까? 가까워지고 있다는 이야기야. A에서 B까지 점점 거리가 좁아지고 있다는 거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T2까지는 자석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야. 자석에 가까워진다는 건 자기장의 세기가 세지고 있다는 거야? 약해지고 있다는 거야?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T4에서 T6까지는 뭐냐면 멀어지고 있다는 거야. 거리가 멀어진다는 건 자기장의 세기가 감소하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랑 똑같잖아. 맞지? 그럼 다 기억해봐. 선생님이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할 때는 방향이 같은 방향이라 했어? 반대 방향이라 그랬어? 증가할 때는? 반대 방향. 증가할 때는 반대 방향. 이렇게 네모난 거? 아니, 잘 들어. 네모난 거 아니어도. 네모난 거가 아니더라도. 규칙은 똑같아. 자, 그리고 감소하는 거는 같은 방향이야.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뭐가 또 니네가 궁금해야 되냐면, 그럼 선생님, 이 반대나 같은은 누구를 기준으로 반대나 같은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야. 그치? 이거 무조건 단순 암기여서 증가하면 반대고 감소면 같은이야. 이렇게 외우는 건 괜찮아. 하지만 기준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 기준이 누군지를 알아야 걔랑 같거나 걔랑 반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볼게.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위쪽이 N극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N극이니까 당연히 코일이 B까지 가까이 왔으면 코일의 아래쪽은 청력이 작용해야 되니까 N극이 되는 거고 위쪽이 S극이 돼야 돼. 맞아? 그러니까 당연히 원래는 아래쪽이 N극이니까 이렇게란 말이야. 항상 엄지손가락이 N이니까 이게 정상이잖아. 그치? 근데 코일은 방해하니까 반대 방향이니까 이렇게 흐르겠다는 이야기잖아. 이해돼? 그래서 요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유도줄로가 흐른단 말이야. 반대. 알았지? 항상 모든 자기장의 방향은 엄지손가락이 N쪽을 향하는 방향이어야 돼. 알았니? 이해돼요? 그래서 반대 방향. 알았지? 이게 그럼 원래는 얘가 이거잖아. 네. 이거여야 정상이잖아. 그치? 위가 N이고 아래가 S니까 원래 이 자석 때문에 원래 생기는 원래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여야 정상이야. 맞지? 위가 N이니까. 근데 얘는 이게 아니라 반대로 뒤집어진 거잖아. 반대 맞지? 그래서 증가할 때는 반대고 감소할 때는 같은이야. 알았죠? 잊어버리면 절대 안 돼. 자, T1일 때는 반대니까 청력, 그리고 반대 방향일 때는 만약 힘의 자기력을 물어보면 청력이야. 그리고 감소할 때 자기력을 질문하면 인력이라고 대답하면 돼. 알았지? 자, 그럼 보자. T1일 때 원형 도선과 원형 자석 사이에는 밀어내는 자기력이 작용한다. 당연히 맞지? 원형 도선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은 T1일 때가 T5일 때가 서로 반대이다. 이거는 굳이 우리가 해보지 않아도 아는 게 기울기 방향 봐봐. 기울기 방향 반대지. 기울기의 방향이 반대면 유도전류의 방향도 반대야.
알았죠? 기울기 있어 없어? 있어요. 이게 기울기가 있어 여기? 아니 그건 없어요. 없어. 이럴 땐 유도전류 안 흘러. 항상 기울기가 보여야 유도전류가 흐르는 거야. 알았지? 아 이건 멈춘 거네. 그래서 디귿은 무조건 틀렸지? T3는 아예 유도전류 없잖아. 답은 기억 니은 3번이에요. 됐어요? 원형 자석의 자기장과 같은 방향. 반대 방향. 여기에서는 자, 그 다음에 502번 그린 간은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금속 막대를 솔레노이드에 놓고 전류를 흐르게 한 모습을 선생님 지난 시간에도 설명해 줬지만 이 문제는 자성체와 전자기 유도를 합쳐놓은 질문이야. 우리가 왜 자성체 3개 배웠던 거 기억나지? 수혁아 자성체 3개 뭐였어? 자성체 말도 안 돼.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 강상반. 그지? 그 중에 자기장 영역에서 꺼냈어도 여전히 자기장을 띠고 있는 애는 누구라 그랬어? 강자성. 옳지. 그 이야기를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강자성체 외에 상자성체나 반자성체는 그 자기장 영역에서 빼는 순간 그냥 물체야 물체. 그냥 금속 물체. 알았지? 자기력을 띠지 않은 그냥 금속 덩어리야. 이해돼요? 하지만 강자성체만 자기장 영역에서 이렇게 뺐는데도 불구하고 분리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애가 자기가 마치 자석인 것처럼 자기장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알았지? 이게 중요해. 자 그럼 보자. 나는 가에서 금속 막대를 꺼냈어. 꺼낸 다음에 P가 위쪽으로 가도록 놨더니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대. 시계 반대 방향. 자 그렇다는 건 P 때문에 유도전류가 발생됐다는 거니까 P는 강자성체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은 확인할 수 있어.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리고 나서 P가 N인지 S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유도전류의 방향 확인해보자. 지금 이 P가 내려오고 있단 말이야.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데 유도전류가 이렇게 흐른 거잖아. 맞지? 그러면 코일의 위쪽이 N극이 되고 아래쪽이 S극이 됐다는 이야기잖아. 위쪽이 N극이 됐다는 건 누군가 가까이 다가오기 때문이지. 누가 다가오고 있는 거야? N극이 다가오고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아래쪽이 N극이고 P가 S극인 거야. 여기가 S극이야. 여기가 N극이야. 그럼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어. 자, N이 되려면 이렇게 올라와야 되잖아. 맞지? 전류가 어디서 올라오는 거야? 여기 기역 쪽에서 올라오는 거야. 그렇다는 건 얘가 플러스 극이고 얘가 마이너스 극이란 이야기지. 알겠죠? 자, 금속 막대는 강자성체이다. 가에서 전원장치 단자 기역은 마이너스 아니고 플러스 극이다.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 다음에 가에서 금속 막대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당연히 맞아. 강자성체니까 나에서 금속 막대의 P쪽이 S극이다. 이것도 맞아요. 나에서 금속 막대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위쪽이다. 자기력의 방향 선생님 뭐라 그랬어 아까?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 그렇지. 그래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으니까 위쪽인 거야. 알았어요. 됐어? 그래서 2번이야. 막 졸고 있다. 민성아 졸려? 네. 슬슬 졸리지? 지훈이도 슬슬 졸리고. 자 30분 지났으니까 또 2분 끝.